사회교과서 107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니다.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섬유나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이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며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신발과 섬유만 만들 수 있는 A나라와 신발, 섬유, 선박,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B나라가 있다면 두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시장에서 더 유리할까요? 네, 아마 B나라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선박과 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여러 제품 중 일부가 잘 팔리지 않더라도 다른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960년대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했던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네, 아마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겠지요. 1970년대 정부가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과서를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란 철, 배, 자동차 등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제품, 화학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보다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데요. 이에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시설과 연구소 등을 설립했으며 기업에 돈을 빌려줘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들어 급격히 발전했는데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 산업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1973년 6월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및 화학공업의 6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문학교를 신설하거나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철을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조선 생산, 자동차 생산, 기계 생산 등이 중화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 모습이고요.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기관과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을 들여 철강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등을 설립하고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교과서 108쪽으로 넘어가 발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지요.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은 철, 합성섬유,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중화학공업 중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비교적 빠르게 발달한 산업이었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화학공업들이 발달하면서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했겠죠. 철을 생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완성된 철 제품 운반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 발달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기업들은 현대화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973년에는 최초로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 대형 선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초로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대형 선박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6.25 전쟁이 시작되어 군수물자 등을 공급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란 전투식량, 군복, 병기 따위의 군대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였습니다. 애틀랜틱 베러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대형 선박입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직접 해외로 나가 당시에 500원권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이면서 선주를 설득해 주문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선주란 배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1974년 6월 대형 선박을 완성하면서 이후 한국 조선업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1993년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수주량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주란 주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물건을 생산하는 업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것을 수주라고 합니다. 애틀랜틱 베러너를 만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 열린 기념식의 모습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 이 배가 얼마나 큰 대형 선박인지를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가면 애틀랜틱 베러노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조선업에 이어서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계산업, 전자산업도 크게 발전해 정밀기계, 기계부품, 텔레비전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출액과 국민 소득도 빠르게 증가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1980년대 전자제품인 텔레비전의 모습이고요. 1980년대 전자제품인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당시 세탁기의 모습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보이지요. 라디오이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 과정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수출 지향 공업화 정책과 함께 섬유, 의류, 가발, 봉제, 완구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1970년대에는 남동 임해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제철, 조선, 정유, 석유화학 등의 자원 가공형 자본 집약적 중화공업이 발달하죠. 198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 장비 등 고도화된 자본 집약적 중화공업이 발달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공학, 신소재, 컴퓨터, IT 산업 같은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근로자의 노력으로 산업 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의 구조로 바뀌며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당시 연도별 경공업과 중화공업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경공업은 81.8%의 비율로 수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중화공업은 18.2%였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1985년에는 경공업이 40.5%를 차지하고 중화공업이 59.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중화공업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지요. 단위를 보면 100만 달러인데요. 1970년 8억 3,5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990년에는 650억 1,600만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철강, 석유, 화학산업과 함께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 산업 등이 발전했습니다. 중화공업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액이 점차 늘어났고 해외로 많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크게 증가했지요. 이처럼 1970년대에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노력으로 산업 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 다양한 중화공업이 성공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무리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시설과 연구소 등을 설립했다. 2번,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다. 3번, 점차 수출액과 1인당 국민 총소득도 크게 증가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4번, 1970년대 이후 경공업의 비중이 점차 커져 1985년에는 중화공업보다 커졌다. 5번, 정부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어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답은 4번이겠지요. 1970년 경공업의 비중은 80%였으나 1985년 중화공업의 비중은 59.5%로 경공업보다 커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이것은 경공업보다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정답은 중화학공업이겠지요. 중화학공업은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만들거나 원유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으로 경공업에 비해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것을 끌어다 넣어보세요. 기업, 1970에서 80년대에 크게 발달하였다. 니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수출에 성장할 수 있었다. 디귿,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리을,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정답은 기업과 리을이지요. 중화학공업은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1970에서 80년대에 크게 발달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걸쳐 6.25 전쟁을 지나 1970에서 8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